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펑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아니죠? 사이퍼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이버펑크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사이버펑크의 주요 인물들이 만든 것이 비트코인을 위한 전부다 라고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사토시 역시 사이버펑크였으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혼동한 사이버펑크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기업 구조에 대응하여 탈중앙화를 옹호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 공각기동대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와 거대 기업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자 사이버펑크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해줄 암호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거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암호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한 사회운동가들이 사이버펑크입니다. 즉, 사이버펑크는 기존의 사이버펑크 운동과 암호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사회운동을 이끄는 활동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펑크에다 암호기술을 더한 혁명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호라이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차운 박사는 1980년대에 식별 없는 보안, 빅브라더를 쓸모없게 만드는 트랜잭션 시스템에 설명된 것 같은 익명의 디지털 현금 및 가명 평판 시스템과 같은 주제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디지털 통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1992년이 되어서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암호학자 그룹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작업 및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년간의 암호학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정기 회의 외에도 그들은 비트코인의 탄생을 가져온 아이디어를 포함한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한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말에 최초의 사이버펑크 중 한 명인 에릭 휴즈는 운동의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이버펑크 선언문을 썼습니다. 이 선언문은 1992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읽기에는 몇 분만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컴퓨터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 초기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예지력을 가졌는지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사이버펑크 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전자시대에서 열린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다. 프라이버시는 비밀과 다르다. 프라이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비밀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자신에 대해 선택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힘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거래 당사자는 오직 해당 거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알아야 한다. 만약 가게에서 잡지를 구매하고 점원에게 현금을 건네준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 그걸 알려줘야 한다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열린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익명의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현금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익명의 거래 시스템은 비밀 거래 시스템이 아니다. 익명의 거래 시스템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열린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한 말은 내가 공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한 말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 또는 다른 거대 조직들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익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사이버펑크는 익명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암호기술과 익명의 메일링 리스트 시스템, 디지털 서명, 그리고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사이버펑크는 코드를 개발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할 것이다. 우리가 짠 코드는 동료 사이퍼펑크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될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암호 기술을 규제하는 법률은 국가의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다. 암호 기술은 글로벌하게 퍼질 것이며 그와 함께 익명의 거래 시스템도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사이퍼펑크는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한다. 우리 함께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자. 에릭 휴즈. 여기까지인데요. 위 선언문 중에서 특히 사이버펑크는 코드를 개발한다 라는 문장은 사이버펑크 운동을 상징하는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을 수도 있지만 토르, 비트토렌트, SSL 및 PGP 암호화를 구축하는 일부 회원의 노력으로부터 가장 확실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그룹에서 비롯된 많은 개념과 아이디어가 암호화폐의 출현으로 이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해시캐시와 비머니를 인용하고 구축하는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초기 커뮤니케이션과 백서의 일부에서 인용한 내용은 나카모토가 사이버펑크 운동에 가까웠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뱅킹 모델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관련 당사자 및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달성합니다. 모든 거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 방법은 배제하지만 공개키를 익명으로 유지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금액을 보내고 있지만 거래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정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공개하는 정보 수준과 비슷합니다. 개별 거래의 시간과 규모인 테이프가 공개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기술은 20세기 이전에 강력한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저렴한 대량 감시 또한 가능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을 믿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려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되찾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단계로 선택적 프라이버시를 가진 암호화폐를 봅니다. 왜 사이퍼펑크를 주목해야 하는가? 암호화폐의 시발점이기 때문이죠. 블록체인 역사를 보시면 2021년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규모는 오늘 기준 2,000조가 넘었습니다. 리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세상을 뒤흔들고 때마침 블록체인과 탈중앙화의 운동가들은 서서히 세상을 향해 그간의 준비물들은 대중을 향해 공개합니다. 그 출발을 알면 그 미래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이버펑크의 역사를 보자면 1980년대 데이비드 차움은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 시스템을 제안했고 1990년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최초의 상업적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창시했으나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실패하고 1998년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1992년 미국의 수학자 프로그래머인 에릭 휴즈는 티모시 메이, 존 길모어 등과 함께 사이퍼펑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그는 사이퍼펑크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거대 기업들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된 익명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97년 아담백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해시캐시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고 1998년 웨이다이가 익명성과 분산 방식의 암호화폐인 비머니를 고안했으며 1998년 같은 해 닉 사보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를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 개발이 어려웠으며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여 암호기술 메일링 리스트에 배포했습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을 개발하여 소스코드를 배포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되는 탈중앙화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사이퍼펑크 운동가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이퍼펑크를 보니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나 집단에서 요구했을 때 공개 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선택적 프라이버시죠. 그래야 꾸준히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탈중앙화를 위해서 안전하다고 역설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개를 통해서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탈중앙화가 필요한 환경 또는 분위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정화폐를 못 믿는다고 하거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익명성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탈중앙화를 위한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탈중앙화도 아니면서 사실상 법정화폐와 다르지 않는 디지털 화폐 혹은 무분별하게 돈을 벌기 위해 탄생된 가상화폐들은 사라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죠. 때론 정부나 기업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나 기업의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사이퍼펑크의 움직임은 암호화폐나 앞으로 100년 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정보화로 시작된 3차 혁명은 모든 것의 디지털화로 4차 혁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핀테크, AI 인공지능,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의 권한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이퍼펑크의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